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그제 이틀 빠졌는데 글쎄요, 반도체 관련 얘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관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요, 이건 주봉이고 1번 보시면은 74,400원 찍은 다음에 살짝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밑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급등이 다시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 대응 전략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박 대표가 여러분들 대응 전략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나리오와 타점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놨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수급 동향 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일단은 사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엔키리 트레이드 생각나시죠? 하루에 1000만 주씩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사는데 매수 단계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떨어지는 매물만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러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건 누구냐? 개인들입니다.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용도 문제지만 담보대출, 개인들이 담보대출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대출 받으려고 삼성전자 맡겼고, 대출 받아서 삼성전자 많이 산 겁니다.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의 매수는 1단계다.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 세 번째, 이 공매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공매도였다가 숏커버, 스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대응 전략 리포트 있죠? 시나리오와 타점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 보시면은요, 일단 유상증자야, 이거 뭔 얘기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미국에서 지분을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인텔 지분을 10% 가져갔잖아요. 이거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보조금 줬을 때 이재용 회장보다 삼성 미국 정부의 지분이 많아집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엔 뭐냐면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거 논의가 안 됐거든요. 앞으로 이 불확실성, 삼자배정 유상증자,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발목을 좀 잡을 거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증자 가능성 없다고 해야 되겠죠. 말이 안 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져가는 건. 반도체 관세 때리게 되면 애플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많이 좁혀놨는데 최근에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관세 문제가 빨리 불확성이 해소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이게 대단하다 생각이 되는 테슬라 수수도 있었지만 소니가 독점하던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2027년 아이폰에 탑재가 됩니다. 매출이 수조 원대 이를 것이다. 파운드리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잭팟, 이번에 테슬라 수주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AI 가속기입니다. AI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AI 칩, AI6에 들어가는데, 테슬라의 최신형 AI 칩인데 여기에 AI 가속기를 수주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 따로 있습니다. 3가 아니고 HBM4가 들어가요. 작년부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개발하는데 납품을 시켜주겠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만약에 HBM4까지 수주를 한다? 말 그대로 복합 수주가 됩니다. 가속기와 HBM까지. 추세를 완전히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BM 쇼크가 크긴 큽니다, 여러분. 충당금이 1조였습니다.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 나는 이유가 있죠. 그래도 3,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HBM, AMD와 브로드컴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죠. HBM,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브로드컴이나 AMD보다 훨씬 기준이 높습니다.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HBM이 문제입니다. 12단짜리 콜 테스트와 그 다음에 테슬라의 HBM4 두 개 다 콜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바로 10만 전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을 쓰는데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요. 발열 기준. 원래 AI 칩이 작동하게 되면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 냉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력기기 다 바꿔야 되잖아요. 작년부터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고, 여기서 SMR 같은 거 원전 관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전력을 많이 먹고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기준이 너무나 높아요. 문제는 바로 이 발열 기준입니다. 퀄트를 통과하려면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3전 20년 만에 유증 가능성,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져간다. 보조금 안 주려는 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애플과 격차를 더 좁혀놨었는데. 세 번째, 애플에다가 이미지 센서를 공급합니다. 소니의 독점을 뚫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테슬라 잭팟, HBM4까지 복합 수주를 해야 됐다는 거. 그 다음에 1조의 충당금, HBM 충당금이 쌓였죠? 이것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기준이 높다는 거. 브로드컴과 AMD는 통과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두 개입니다. HBM과 파운드리. 파운드리 악재 해소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 수주도 했고 애플 수주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엔비디아의 HBM3 퀄트를 통과해야 되고 테슬라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4.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삼성전자 완벽하게 추세 전환하고 10만 전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은요, 먼저 이때는 저가 매집이었죠. 그러다 올라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만 산 게 아니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그 다음에 공매도했던 외국인들 숏 커버하다 스키즈로 바뀌고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 산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나오죠. 작년에 급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4, 5개월 쉬었다가 올라왔죠. 매물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7만원대 8만원대. 과연 여기서 한 번에 뚫고 갈 것인지, 위로, 아니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릴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입니다. 워낙 공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숏 커버하다 스키즈가 나오면 주가 급등하는데, 재작년인가 에코프로가 한번 급등 나온 적 있죠. 스키즈 때문에. 이때 보시면요, 주가가 추세는 내려가는데 갑자기 급등났다 급락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했다가 환매수, 주식이 올라가니까 스키즈를 바꿨습니다. 숏 스키즈는 이상 급등이 나옵니다. 300% 올랐다 급락해버려요. 물론 에코프로는 실적이 하향 추세였습니다. 3전은 반대였죠. 여기서 스키즈가 나왔다가 한번 뺐다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저점 매수를 해야 될 거고, 이때는 고점 매도를 한번 해야 됩니다.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봉입니다. 박스 구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박스죠. 5년 동안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박스 구간 매집을 했는데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누가 눌렀다는 얘기죠. 받치면서. 박스 매집은 어렵습니다. 주식은 3월 올라가게 되는데 못 올라가게 막았다는 거잖아요. 못 올라간 이유는 HBM과 파운드리 때문입니다. 파운드리는 해결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HBM만 남았습니다. 이제 악재죠 이게. HBM3 12단짜리 5세대 6세대 HBM4 둘 다 퀄트를 통과한다면 완벽한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의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갖고 있는 게 50%죠. 발행 주식에 30%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 15%입니다. 계산하면. 근데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죠. 지난 30년간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NK레이 트레이드 때문에 급락했죠. 그러다가 사니까 올라갑니다. 아직 공격적인 매수는 아닌데, 왜냐하면 파생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총 1위 종목이니까. 외국인이 선물 옵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에서 두 개 다 되잖아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게 걸었을 때 해칭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를 삽니다. 그리고 올라간다에 걸었는데 해칭하려면 삼성전자를 팔겠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그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전자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단계별 매집 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안에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신호로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010 3158 8575 삼성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각종 시나리오, 타점,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전 공부방이 따로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인데요. 삼성전자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하반기 반도체 배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 구독하시고 문자 승인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외국인 전략이 담긴 리포트와 공부방 둘 다 활용하시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타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문자 신호로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아지셨는데, 박 대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문자는 이런 형식으로 나갑니다. 삼성전자를 매매 타점을 문자 신호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린 리포트가 있죠. 이제 여러분, 시장은 조방원이 아닙니다. 얘네들 이제 기사가 옛날 같지 않아요. 급등급락이 막 나옵니다. 고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금리 모멘텀으로 들어갑니다. 9월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글쎄요. 지금은 물론 금리나 관련 종목들이 베팅해야 됩니다. 무조건. 금리는 IT나 바이오, 중소형주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미칩니다. 금융비용 부담이 크거나 채권 발행을 많이 했거나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기업들, IT 바이오는 R&D 투자가 많지 않습니까? 조방원에서 옮겨 타야 된다는 얘기죠. 관련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핵심 종목들, 중소형주, 그리고 탑픽 10종목, 박 대표가 엄선한 종목들입니다. 타점과 시나리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이 리포트는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따로 리포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3158-8575 금리라고 보내주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내리님 아니 얘기 나올 때가 여러분 저점입니다. 이미 내린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미 돈은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머니라고 하잖아요. 눈치 빠른 돈들. 여러분 스마트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가서 매집해놔야 돼요. 문자 금리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 먼저 삼성하고 알려 보내신 리포트입니다. 외국인의 전략이 포함된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간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리포트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드립니다. 매매 타이밍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연봉 보잖아요. 이 30년 차트인데 쭉 올라오다가 2020년 전후부터 주가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정배열에서. 왜 이런 모습이 나왔냐? 삼성전자는 여러분 예전부터 반도체로 돈을 번 기업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증권사 들어가서 그때 저희 OJT를 하시던 상무님이 증권사의 상품 계정, 고유 계정이죠. 삼성전자를 베팅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첫 해에 경영 성과급을 엄청 받았어요.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2020년 전후부터 흔들립니다. 주가가. 왜? 바로 HBM에서 하이닉스에 완전히 밀렸고 TSMC에서 파운드리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퇴직임원 말대로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부분, 이걸 놓친 거죠. IT 종목은 여러분 그래서 당장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신기술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IT 종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주잖아요. 근데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을 한 거죠. HBM이라든지 파운드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덩치가 너무 커진 거죠. 근데 이번에 이 박스를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변신을 시도하는 거죠. 파운드리 대형 고객들이 확보가 됐고 테슬라, 애플, 그리고 HBM, 이제 엔비디아 콜트 남았죠. 3E, 그리고 테슬라의 AI6, HBM4까지. 이거 터지면요 박스 뚫습니다. 박스는 여러분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뚫리면 멀리 갑니다. 10만전자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겨우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 여기서 과연 더 갈 수 있을런지, 이격을 좁혔다 갈 것인지, 횡보로 할 것인지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습니다. 리포트 안에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들은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수매도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조방원, 그동안 강세를 보냈던 종목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처럼 드라마틱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금리. 금리가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시장을. 9월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걸 사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박 대표가 준비해놨습니다. 업종별 영향 분석과 기본적 내용이죠. 최대 수요 업종이 어떤 게 될지, 핵심 중소형주, 그리고 탑픽 10종목, 3번과 4번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 지금 반드시 선침해야 될 종목들입니다. 미리 사두시면 여러분은 남들이 따라 들어올 때 그때 정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인하됐을 때 사면 안 되겠냐? 그때는 이미 올라가 있죠. 여러분의 약간의 리스크도 아니죠. 많이 빠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베팅하시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금리라고 보내주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미리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 끝났죠. 그럼 이제 이벤트가 없습니다. 9월달에 페드의 금리 결정 읽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가 들어옵니다. 파생. 이게 변수가 될 겁니다. 이제 찬바람도 슬슬 불기 시작하면 시장이 바뀝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바뀌죠. 얼마 전에 미국의 100조짜리 헤지 펀드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먼저 5천억을 질렀거든요. 여기 종목 중에 조방어는 없습니다. 이미 얘네들은 금리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 대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 입장됩니다. 입장하시고 금리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꼭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금리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